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사회 복지론 온라인 수업 벌써 7주 차네요. 거의 한 학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5월 4일 날 대면 수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달에 공지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쩌면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아, 그래서 7주차까지의 수업 내용을 또 기반으로 우리가 보통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의 진도가 오늘 수업 내용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5월 5일 날이 화요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있는 날인데, 이제 그날도 어쨌거나 휴강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휴강된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 요일에 해당되는 날도 온라인 수업으로 제가 올려놔 드릴게요. 그래서 그날은 전체적으로 이제 쭉 1장부터 지금 배운 요 장, 즉 7주차까지 수업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 좀 이렇게 점검하는 거,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고사 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시간이 한 번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5월 5일 수업에 대해 해야 한 거는 일단 온라인으로 올려놔 드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입니다. 오늘은.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뭡니까?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어떤 변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일련의 과정이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실천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실천하면은 어떤 교과목이 생각나시나요? 사회복지 실천론, 뭐 실천기술론 이런 게 생각이 나시잖아요. 이제 배웠던 과목들 생각한다면. 그럼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실천 과정이 있잖아요. 그쵸? 과정. 무슨 과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테이크. 그 다음에요.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사정.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 수립, 뭐 계약, 그 다음에 개입,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거 중간 점검, 그 다음에 종결 및 평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사회 복지도 지역사회가 하나의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려서 실제로 실행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일련의 쭉 과정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입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크게 지역사회에 대한 사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지역사회 사정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에 대해서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사정이 물론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정이라는 것 말 자체가 원인 파악, 상황 파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야지만 우리가 그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사회 사정이 뭐냐? 지역사회 사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활용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계획 수립. 지역사회 복지, 즉,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이거는 너무나 많죠, 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 번째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이 실은 많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사회 문제가 대상자도 너무 다양하고 문제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지면을 활애해서.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천 방법 수립 역시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시를 그러니까 책이 조금 간단해서 제가 뭐 공동모금회라든지 뭐 다른 수업에서 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같은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제가 했었던 것들 예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천 활동은
실천도 물론 중요해요. 인터벤션, 개입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과연 이 실천이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타당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다가 뭔가 이 길이 아니네 싶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이후에 이것의 성과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무성, 그쵸?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변화 과정들이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재원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효율적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역사회 복지가 실천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는 뭐 몇몇의 책에는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몇몇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많이 들어봤죠, 우리? 1단계 문제인식, 문제가 뭐냐? 두 번째,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분석, 사실의 발견. 자,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계획. 자, 조치라고 하는 거, 액션 또는 인터벤션 이런 거죠. 개입하는 거죠. 를 통해서 평가. 다음 단계 우린 뭘 해야 되느냐? 향후 계획 뭐 이런 거예요. 꽤 비교적 굉장히 너네 옛날 분이시거든요. 근데 꽤 비교적 요즘의 사회복지 실천의 그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이시네요. 최일섭 선생님. 자, 1단계 문제 발견 및 분석.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지역사회 사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실천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죠. 평가. 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있을 단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책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냐? 지역사회 사정입니다. 자, 우리 영어로 사정 뭐라고 되어 있어? 어세스먼트 많이 들어보신 거죠? 우리가 실천론 시간이네 뭐 이런 때 많이 나오는 용어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회복지를 그래도 공부했는데 어세스먼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쵸? 어세스먼트가 뭐예요? 어세스먼트가. 우리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기관에 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초기 상담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인테이크라고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인테이크 하고 나서 플러스 뭐 자료 수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사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인 파악이 사정인 거예요.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거, 이게 사정 과정입니다. 자, 그럼 사정 과정에서는 문제와 원인만 파악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별 실천 활동에서 우리가 사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뭘 해야 될까요? 문제 파악했습니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원인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 여태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고, 한계, 단점은 뭔지.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원은 뭐고, 외부 자원은 뭔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즉,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역량,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뭐 그런 한계점들, 걸림돌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원을 잘 파악하는 거,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파악하는 것이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사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었는지 그런 모든 경과들도 알아봐야 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또는 제한점, 한계점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문제 해결 과정에 다 녹여내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도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현재 지금 상황이 뭐냐, 뭐가 문제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상황을 파악한다. 지역사회에 지금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내에 뭐 맞벌이가 얼마나 되고, 뭐 한부모 가정, 뭐 맞벌이죠. 맞벌이가 얼마나 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 야간에 혼자 있는 그런 나홀로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뭐 우리 지역사회의 가족 구성 그런 거죠. 뭐 한부모 비율이라든지 양부모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상황을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는 지역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지역사회 문제가 하나만 있고 뭐 어떤 욕구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대상별로 다 다를 수 있고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가 뭐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사회다. 그럼 다문화 관련해서 어떤 문제나 욕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럼 여러 가지 대상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 근데 이제 그 중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가 뭐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정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그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지역사회가 있는 거야? 를 파악하는 거죠. 그런 기관은 있고, 그런 것들을 뭔가 연계를 막 한다라고 할 때 자원은 충분한 건가? 뭐 이런 거. 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욕구와 문제, 역량 이 세 가지를 파악하는 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욕구와 문제는 하나잖아요. 그래도 역량 이게 사정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상황 파악 이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욕구 혹은 문제,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지역사회 사정 단계에서는 지역사회가 걸어온 길, 발전 과정, 뭐 우리 지역사회 사정 단계에서는 뭐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뭐 이 지역사회는 뭐 인구가 몇 명 정도가 있고 뭐 처음에는 뭐 인구가 몇 명이었다가 몇 명으로 늘어나서 뭐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가 되었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인구 분포를 보면 이런 상태이고 뭐 이런 거 모두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정 단계에서. 왜? 그 사정 단계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 상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한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발전 과정도 알려주는 거 사정 단계에서 우린 보통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거 많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구조, 뭐 경제적 상황, 뭐 그렇죠. 저소득, 뭐 이런 소득 계층으로 해서 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 같은 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문화 가정이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노인 인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배경 같은 것들도 조금 드러내 줄 수 있으면 드러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상황 파악하는 게 사정입니다. 사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좀, 그러니까 사정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종합사정, 그냥 한번 일단 제목만 봅시다. 종합사정, 탐색사정, 문제지향적 사정, 하위체계 사정, 협력사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들도 되게 어렵긴 한데, 뭐 실은 뭐 알고 보면 굉장히 그냥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사정 또는 포괄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뜩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전체적으로, 그냥 뭐 문제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전수조사한다 그러죠. 만약 이제 아동 발달에 대해서 이제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해요. 그럼 보통 뭐 연령대별로 그다음 뭐죠? 그런 학교급별로 그다음에 뭐 소득별로
뭐 이런 거 쭉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아동에 관한 전수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아동에 이런 분포가 있고, 그래서 아동이 뭐 이런 뭐 가정 상황이 이렇고, 뭐 이런 것들 쭉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포괄 사정이다. 이거 갖고는 아직까지는 문제를 확실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포괄 사정은 그냥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사정을 하건 간에 한번 전반적으로 쭉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탐색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탐색적으로 그냥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 종합 사정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차 자료를 생성한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시 전수조사, 아동과 관련된 전수조사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그런 조사 들어보셨어요? 아동 종합 실태 조사.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동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보통 전수조사고,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가 이제 1차 자료인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떤 특정 문제에 한정하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종합사정은 전체적으로 그냥 전반적인 분포 상태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1차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탐색 사정이에요. 종합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에 비해서 탐색사정은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 가지고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아동의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라는 거죠. 이게 탐색사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사정 및 탐색사정은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이제 그러한 유형의 사정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딱 하나 꼬집어내는 거죠. 문제지향적 사정이에요.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유난히 두드러지게 보인다. 우리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서 아이들의 이런 일탈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럼 지역사회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지역사회는 이제 학대 건수가 너무 많다. 그럼 우리 지역사회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는 거고, 우리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서 결식아동이 많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쭉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봐야겠죠. 자, 이게 문제지향적 사정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위체계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 우리 아동학대 잠깐 볼까요? 아동학대 문제. 우리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서 아동학대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고 건수가.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잖아요. 들여다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뭐가 도대체 이 영향을 주는 거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아동학대 전문기관, 그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만 가지고 나온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의 내놓은 자료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뭐 종교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 각각의 하위 체계들이 있잖아요. 이 어떤 문제와 관련된 하위 체계들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몇 개 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하위 체계 사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 문제에서 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체계들이 있는지 지역사회에는, 그래서 학교가 몇 개고, 뭐 교회가 몇 개고,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고, 뭐 이런 것들 쭉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하위 체계 사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주축 기관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서겠죠. 근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어떤 단독적인 노력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학교와 협력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협력하고, 기타 지역 내에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조사하고 또 계획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분석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돼서는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해나갈 수 있을 거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쭉 아동학대 예방 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력적으로 문제를 같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각각의 역할들을 이렇게 부여해 보는 이제 그런 게 바로 협력 사정이에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함께. 자, 이렇게 사정을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사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서 요 앞서 빠진 거는 이제 요 자원 사정이 하나 빠졌어요. 자원 사정은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자원이 있느냐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쭉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권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뭐 돈도 좋고 서비스 좋고 뭐 다 좋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가 있고 바우처는 어디서 어떤 걸 하고 있고 뭐 내지는 뭐 어느 편의점에서 뭐 여러 가지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을 대줄 수가 있고 뭐 어떤 학습지 회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자원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사정이 얘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센터의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데 실은 지역아동센터가 돈이 없으니 인테리어와 관련된 것도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지 쭉 리스트 작성하고 도움받을 자원들을 파악하고 도서, 그러니까 책은 어디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며 아이들과 관련된 이제 학습 지원을 위한 뭐 대학생 봉사 동아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이렇게 오게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다 계획을 하는 거죠. 이게 자원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파악해야 되죠. 욕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정하는 데서 욕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욕구를 파악하죠? 자, 지역사회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솔직히 아까 그 나온 그 안양 지역사회에도 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만 있고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한꺼번에 지금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재원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욕구를 파악하는 걸 통해서 뭘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 뭘 결정하기 위해서 이거지 우선순위. 요번 1차 년도에는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욕구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욕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욕구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브래드 쇼라고 하는 학자가 욕구의 종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욕구를 우리가 파악할 때 보통 어떻게 욕구 파악해요? 지역 문제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우리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럼 그 욕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욕구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도 이 지역엔 이런 욕구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누가 합니까? 전문가들이 파악하죠, 보통. 전문가들이. 그게 규범적 욕구예요.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욕구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많죠. 전문가들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내 너무 관내 가출 청소년이 너무 많아. 이 문제 여기 지금 역 주변에 너무 많은 애들이 막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쉼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이게 지역사회 문제야라고 규정을 한 거죠. 이게 규범적 욕구예요. 자, 인지적인 욕구는 클라이언트들이 느껴요. 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아까 야간 돌봄 그 사업으로 잠깐 넘어가서, 어,
부모님들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 그래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야간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를 야간에 돌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지적 욕구예요. 인지적 욕구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feeling needs라고 얘기하죠. 느낀 거예요.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거예요. 있으면 좋을 텐데까지인 거죠. 근데 이게 표출이 된 거예요. 해주세요. 기관에. 뭐 지역아동센터에다 선생님 우리 지금 밤에 애들이 집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밤에 애들 좀 돌봐주는 거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이게 표출 욕구예요. 그래서 욕구 조사를 통해서 표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욕구 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표출을 하잖아요. 그게 표출된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표출 욕구를 기반으로 많이 하죠. 욕구 조사 같은 걸 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많이 하는 게 이거 규범적인 욕구 가지고도 많이 해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문제니 이걸 좀 해결해야겠다. 이렇게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욕구 조사를 통해서 이런 거 우선순위 정한 거죠. 우리 지역사회에 이 문제 먼저 해결해라. 뭐 이런 거. 이런 욕구 조사가 대표적인 표출 욕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표출 욕구 중에 우리 이제 지역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야간 돌봄을 시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야간에 돌볼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에요. 근데 거기 신청한 아이가 50명이에요. 그럼 욕구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뭐 대기자의 수요, 이런 것들도 표출 욕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상대적 욕구는 그거죠.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역이 뭔가 부족해. 그럼 우리 지역 사회는 그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지역사회가 뭔가 이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B라는 지역사회는 인구도 밀도도 비슷하고 인구 연령층도 비슷한데 문화 공간이 없어요. 그럼 B라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아동이나 뭐 그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상대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욕구는 이런 식으로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건 표출 욕구와 규범적 욕구를 통해서 욕구 파악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적 집단 확인해라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은 제한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 해주면 좋죠. 타겟층을 다 하면 되지만 그게 너무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요. 프로그램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먼저 시행을 해 보는 게 더 그런 어떤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표적 집단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표적 집단을 실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아마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뭐 그런 돌봄망을 만드는 지역사회 내 돌봄망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이게 아마 수원시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수원시에 일단 어르신들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치매 어르신들, 경증 어르신들도 이렇게 적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표적 집단을 적용을 해서 먼저 그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는 뭐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의 서비스는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표적 집단을 잘 걸러내서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대상자를 이렇게 추려 나가는 작업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뭐, 이제 욕구 파악하는 것도 이제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현황이라든지 문제를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료, 지역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질적인 방법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나머지 내용 하겠습니다. 자, 질적인 방법 뭐가 있냐? 질적인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뷰예요.
인터뷰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양적인 방법은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질적인 방법은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인터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인터뷰에는 뭐 비공식적인 인터뷰도 있고 공식적인 인터뷰도 있어요. 비공식적인 인터뷰는 그런 거죠. 지나가면서 뭐 어르신 요즘에 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죠. 무계획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인터뷰하는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비공식적인 거. 보통 이제 어르신들한테 하면 이런 거는 좀 효과가 있겠죠.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는 실제로 어떤 지역사회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 이해 집단이라든지 이해 당사자, 뭐 기업가, 정치가, 사회복지 관련가, 뭐 지역사회 내 전문가 이런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1번, 2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우리가 공식적 인터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 문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하는데 뭐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다. 또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질적인 방법에 민속학적 방법이 있어요. 자, 민속학적 방법은 여러분들 이게 말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제가 전에 한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빈곤 지역 아동의 거주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 연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빈곤 지역 아이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래서 그 문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 사회는 현재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생활상은 어떤지, 거기서 아이들이 어떤 걸 느끼는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밝혀낸 일이기도 하지만 인터뷰와 더불어 그 안에서 전문가가 같이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고유한 문화,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속학적 방법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질적 연구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민속학적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사람 간의 사회적 표현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과정이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민속학적 방법의 목적은 집단의 신념, 뭐 삶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런 신념을 갖게 될까? 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될까를 이런 이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인터뷰를 기록하는 걸 기초로 해서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자가 느끼는 감정, 뭐 관점, 가치, 태도, 뭐 신념 이런 것들도 자료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들은 이러이러한 것 같다.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지역 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중요한 자료 수집원이 된다. 자료 수집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에 지역사회 문제가 이건가? 라고 하는 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질적인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럼과 공청회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가는 지역사회 이슈에 관하여 자료 수집과 지역 문제 및 해결에 대한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을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사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욕구를 사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게 포럼하고 공청회예요. 이건 어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공청회나 포럼이라고 하는 거는. 자, 포럼은 그거예요. 포럼은 여러분들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뭐 무슨 뭐 인식에 관한 포럼 하면은 여기에 전문가들이 쭉 앞에 앉잖아요. 쭉 앞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막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요. 끄덕끄덕. 아, 이게 문제구나. 이거예요. 이게 포럼입니다. 초대된 사람들이 특정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아,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구나.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듣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공청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저요, 그건 이겁니다. 아니지 않아요. 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도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앞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요, 먼저. 그랬을 때 이거를 이해하는 이제 여러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완전히 이제 확정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수정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는 게 공청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는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뭐 여기는 아마 도시 재생 뭐 도시 지역을 만드는 뭐 그런 공청회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주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죠. 포럼과 달리 공청회는 참 통제가 안 돼요. 다 얘기하고 싶어 해. 다 막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해요. 통제가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만 듣고 어떻게 이걸 반영을 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방법도 지역사회 문제를 수집하는 질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점 집단 기법이다. 그래서 FGA,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A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예요. 자, 전문가 집단이, 아까 전문가 집단이 우리 문제나 욕구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무슨 욕구라 그랬어요? 규범적 욕구라 그랬죠. 그겁니다.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가출 청소년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뭐 청소년 쉼터 관계자, 여기는 뭐 시청 관계자, 여기는 뭐 교수님, 이분은 뭐라 그럴까요? 뭐 사회복지 뭐 공동모금회 어쩌고 누구분 뭐 이랬어요. 이분들이 이제 다 모였어.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관점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포럼 같지만 이제 앞에 청중은 없죠. 그래서 한 6명 정도에서 8명 정도가 모이셔요. 이해관계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여기는 쉼터 대표자, 여기는 뭐 공공기관 대표자, 여기는 지역사회 복지기관 대표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집단이 이제 편안하게 서로 이제 토의도 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 안에서 누군가 사회자가 있어서 이렇게 각각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인터뷰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개방형 질문들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조사자는 각각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시간을 참석자에게 허락하고 응답 내용을 뭐 녹음하기도 하고 이런 게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실제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관점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까지 했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